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20대의 74%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고, 30대의 68%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40대의 59%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끼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루 평균 3시간 37분. 우리가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수없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리고 그 비교가 끝날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입니다. 비교 한 번에 자존감 마이너스 0.3% 하루 1247번이면 당신의 자존감은 매일 347% 감소합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한 30대 직장인이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친구들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비교하고 싶지 않다.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요?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비교 우울증으로 상담받는 사람이 최근 5년간 347% 증가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언제쯤 남들처럼 살 수 있을까?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A. 연봉 5만 달러. 주변 사람들은 평균 2만 5천 달러. B. 연봉 10만 달러. 주변 사람들은 평균 20만 달러.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6%의 사람들이 A를 선택했어요. 실제 돈은 절반인데도 남들보다 많다는 이유로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절대적 만족이 아니라 상대적 우위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100을 가져도 남이 200을 가지면 불행하고 내가 50을 가져도 남이 25를 가지면 행복한 거죠. 문제는 이런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재벌 회장도 더 큰 재벌을 부러워하고 세계 2위도 1위를 질투합니다. 비교의 사다리에는 꼭대기가 없어요.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이 보일 뿐이죠. 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최근 연구는 더 충격적입니다. 비교는 중독이다. 비교를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도박을 할 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보다 우위에 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쾌감을 다시 느끼려고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SNS를 계속 보게 되고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연봉을 계속 신경 쓰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앞서가라. 아니요. 비교하지 말고 나만 보고 살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해답은 당신의 욕망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0분간 저는 여러분에게 8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늘 나름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중소기업이지만 안정적인 직장, 빌라지만 깨끗한 내 집, 국산차지만 잘 달리는 차.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잘 사는 편이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 소득은 상위 30%에 들어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친구가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와, 부럽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언제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죠. 회사 선배는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대요. 그 순간 제 아이 교육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학원만으로 충분할까? 퇴근길, 옆 차선에 선 벤츠를 보면서 제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한국인의 63%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물질적 풍요도는 상위권인데 행복 지수는 하위권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니라 남이 가진 게 더 많아 보여서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내 불행은 현실이 만든 게 아니라 비교가 만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이 부족한가? 아니면 그저 남과 비교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었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죠. 처음엔 솔직히 웃겼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당연한 거 아냐? 집이 작으면 답답한 게 정상이지. 무슨 마음의 문제야? 그런데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똑같이 월세에 사는 두 친구가 있어요. 친구 A는 매일 불평합니다. 내 집도 없는데 뭐가 행복해? 집주인 눈치 보면서 사는 게 고통이야. 친구 B는 말합니다. 집 걱정 없이 이사 다닐 수 있어서 좋아. 여기저기 살아보는 것도 경험이잖아. 나중에 집 살 때 확실히 고를 수 있을 거야.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마음. 유명한 이야기죠. 잔에 물이 반만 있네 대잔에 물이 반이나 있네. 어떤 말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이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예요.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일부러 해석을 바꿔보기로 한 거죠. 출근길 지하철이 너무 붐빌 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짜증나 대신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나도 힘내자. 회의에서 상사한테 지적받을 때 나만 미워하는 건가? 대신 더 잘하라는 기대가 있구나. 처음엔 억지스러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인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해석에 따라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진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냐, 행복 호르몬이냐.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에 달려 있어요. 결국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해석의 감옥 때문이었어요. 감옥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런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명품 가방. 원하긴 한데 왜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더 큰 차? 사실 지금 차도 불편한 건 없는데 주차장에서 제 차만 작아 보여서. 넓은 집? 당장은 괜찮은데 친구 집에 갔다 오면 갑자기 우리 집이 좁아 보여요.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모방적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직접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걸 보고 따라서 원한다는 거죠. 친구가 아이폰을 사면 나도 갑자기 아이폰이 필요해요. 동료가 승진하면 나도 갑자기 승진이 간절해요. 인스타에서 누가 제주도 가는 걸 보면 나도 가고 싶어요. 광고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당신만 없는 그것 남들은 다 하는 그것 당신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카피들 다 비교를 자극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는 강박을 만드는 거죠. 저는 작년에 고급 레스토랑 예약을 했어요. 한 끼에 15만 원. 왜 갔을까요? 정말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아니요.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서였어요. 나도 이런 곳 가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음식은 솔직히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진 찍는데 바빴거든요. 이쯤 되면 이건 제 욕망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생긴 욕망이죠. 진짜 무서운 건 이런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큰 걸 가진 사람이 또 보이거든요. 비교의 사다리는 한 계단 올라가면 또 다른 계단이 보여요. 정상은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여러분의 욕망은 진짜 여러분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생긴 건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준을 배웁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대기업에 취직해야 한다. 30살 전에 결혼해야 한다. 35평 이상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 자식은 명문대에 보내야 한다. 이게 뭘까요? 행복의 조건? 아니면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체크리스트? 문제는 이런 기준이 보편적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위한 거라는 점이에요. 명문대를 나왔다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동창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넓은 집에 산다고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결국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에요. 제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조건이었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삼성 입사, 강남 아파트, 결혼해서 아이도 둘. 겉에서 보면 완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피곤해. 주말에도 쉬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원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게 너무 많아. 충격이었어요.
그 친구는 사회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뤘는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 모든 선택이 남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사회가 인정하는 동네, 명절 때 자랑할 수 있는 스펙. 그 사이에서 자기 자신은 사라졌어요. 행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너무 자주 착각해요. 남들이 부러워하면 나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지니까 별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애초에 내가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번엔 남과 비교하지 않고 SNS도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 생각도 지우고 오직 저 자신에게만 집중했어요. 만약 아무도 내 선택을 모른다면, 만약 SNS에 올릴 수 없다면, 만약 주변에 자랑할 수 없다면, 그래도 나는 이걸 원할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내 욕망이에요. 제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마시며 창밖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부담 없이 웃기. 새로운 걸 배우면서 성장하는 느낌. 밤에 하루를 돌아보며 평안하게 잠들기. 거창하지 않죠? 인스타에 올려도 별로 좋아요 안 받을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게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게임하는 게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하는 게 행복이에요. 다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가 남들의 행복을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타인의 인생을 살지 마라.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쉬운 말 같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순간 비로소 내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늘 속도를 강조합니다.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집 사고, 빨리 성공해야 해요. 빨리빨리 문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달리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가봐야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이에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불안함.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인가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를 겨루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죠. 내 옆 사람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 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예요. 저는 이제 제 페이스를 찾기로 했어요. 동기가 벌써 차장인데 나는 아직 대리. 괜찮아요. 저는 제 속도로 가고 있어요. 친구가 벌써 두 번째 집을 샀는데 나는 아직 전세. 괜찮아요. 저는 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만의 리듬.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경주에서 여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루에 SNS를 몇 번이나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셀 수도 없을 만큼 봤어요.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자기 전에. 그리고 볼 때마다 느꼈죠. 다들 너무 잘 사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SNS는 하이라이트 릴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려요. 여행 갔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승진했을 때, 행복한 순간만. 그 뒤에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힘들고 우울한 순간은 안 올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사나 보다라고 착각해요. 인스타에 올린 멋진 레스토랑 사진. 그 전날 라면 먹은 건 안 나와요. 여행 가서 찍은 예쁜 사진. 숙소에서 피곤해서 쓰러진 건 안 나와요. 승진했다는 포스팅. 그 전에 밤새 야근한 건 안 나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늘수록 우울감과 불안감도 증가한대요. 왜일까요? 끊임없는 비교 때문이에요. 내 평범한 일상과 남들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저는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SNS를 완전히 끊어본 거죠. 처음 며칠은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생겼어요. 비교하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내 삶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비교는 기준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게임을 그만두세요. 제가 해본 것들 SNS 앱을 폰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 알림 전부 끄기, 하루에 한 번만 체크, 타인 계정 대신 내 관심사 중심 팔로우, 필요하면 과감하게 언팔로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봤어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직 이루지 못한 게 태산 같은데. 더 노력해야지, 더 발전해야지. 우리는 늘 자신에게 가혹해요. 더 잘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지금은 늘 부족하고 미래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부족해. 더 해야 해. 그럼 대체 언제 괜찮은 거죠?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얼마가 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 집이 몇 평이 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 직급이 뭐가 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순간의 나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누군가는 CEO가 됐어도 불안해요. 누군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행복해요. 누군가는 강남에 살아도 외로워요. 누군가는 작은 원룸에 살아도 충만해요. 차이는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나무를 보세요. 봄에 꽃이 피지 않았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가을에 낙엽이 진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겨울에 앙상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나무는 그저 자기 계절을 살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계절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남과 비교해서 더 가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능력,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용기에서 온다는 걸.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서 온다는 것. 모든 것은 마음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것. 욕망은 비교에서 시작되며 끝이 없다는 것. 행복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라는 것. 진정한 욕망은 내 안에 있다는 것.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기준 없는 비교는 나만 지치게 한다는 것.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과의 비교로 매겨지지 않아요. 욕망의 주인이 되세요. 남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